증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부 주식 증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증여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 100억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개념 설명드리는 겁니다. 상속은 100억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럼 100억이니까 세율은 50%겠죠? 그런데 증여는 어떻게 하냐? 사전 분산입니다. 사전 분산은 뭐냐? 배우자가 있고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준다.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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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는 각각 계산입니다. 각각 계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율로 봤을 때 공제 안 하고 그냥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100억을 통으로 계산을 하느냐 나눠서 계산을 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뭐냐? 증여는 배우자는 6억이 공제가 있고 자녀분들은 5천만 원의 공제가 있죠. 근데 상속은요. 뭐가 있냐면 배우자 공제, 그다음에 일괄 공제 해가지고 10억 원의 공제가 있어요. 10억의 공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세요. 방송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물려줘야 하는 재산이 10억이 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 회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주식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상속을 갔을 때 뭐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공제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받아서 뭐 합하면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10억까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억까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돼도 안 된다. 그러면 굳이 그냥 사전에 증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증여했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상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공제에서 다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내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먼저 좀 줘가지고 뭐 사업을 좀 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차이예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겠습니까?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겠습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왜냐? 배당소득세는요.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예요. 물론 배당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 합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만 2억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급여 플러스 배당으로 2억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배당 받는 게 훨씬 세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증여는 현금 증여는 누적이죠. 그래서 10%에서 50%까지 증여세 구간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러면 주면 줄수록 계속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상장 주식을 증여를 해야 되나? 배당을 활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배당은 대표님께서 소득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돈을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녀가 직접 회사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법인에서 자녀분에게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물론 배당소득세 15.4%는 내야죠. 그런데 뭐가 있냐? 자금 출처가 생깁니다. 자금 출처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땅 혹은 상가를 증여를 해 주실 때 그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물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또 있을까 싶지만, 주식을 줘서 배당을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 주식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 회사입니다. 아버님이 49%를 가지고 있고, 차명주주, 한 분은 친척이고 두 분은 직원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1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하던 아니면 배당을 하던, 지금 또 배당이 차등 배당을 하면 증여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주식을 어떻게 줄 거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지분율을 만들어 줘야지만 배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액면가 10,000원에 만주로 1억짜리 회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매출은 뭐 30억에서 45억 사이가 나오고, 매번 순이익이 없었다가 21년도엔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마이너스까지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 지금 결산을 하게 되면은 2억 정도까지 순이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자산의 변화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형국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22년 결산까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요, 기업 가치는 8억 7천으로 8.7배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님의 주식 가치가 4억 2,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차명주주들, 뭐 이제 이걸 신경 안 쓰시는 대표님이시긴 하세요. 차명주주분들도 1억 8천, 8,700, 8,700 이렇게 가치가 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뒤로 보내고, 신경 안 쓰니까, 어쨌든 배당을 하는 준비를 한다거나 가업 승계를 준비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5천만 원어치의 주식, 공제가 살아 있어요. 지금 자녀분의 5천만 원 공제를 아직 안 쓰셨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는데 몇 주를 줄 수 있냐? 575주 증여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분율로 따지면 5.75%예요. 만약에 49%의 주식 전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증여세는 약 6,330만 2,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결산까지 하면은 많이 올라가네 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11월까지 가결산을 했을 때 기업 가치는 3억 8,400만 원이 나옵니다. 한 주당 가치는 38,400원인 거죠. 그러면 아버님, 차명 주주분들 거 어차피 다 빼요. 이게 또 얼마 안 하네요. 그냥 사와도 되고 뭐 증여받아도 되고 하는 금액이 됐네요. 근데 아버님 거만 보자 이거예요. 아버님 거 1억 8,800이에요. 1억 8,800. 예. 이게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가 됐냐? 순자산의 80%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준다, 주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몇 주를 줄 수 있냐? 1,302주를 줄 수가 있어요. 자녀 지분율 13% 상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 지분이 23%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께서 야, 너 다 갖고 너가 이제 운영해 라고 해서 이것도 가업 승계예요. 가업 승계라고 봤을 때 뭐가 있냐? 그냥 다 주식을 넘겨주는 거죠.
뭐 가압승계 뭐 있나요? 주식 넘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증여세는 1710만 3040원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부분에서 주식 가치가 엄청 뛰었을 때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낮을 때 많이 줄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3월 달까지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증여세 납부 기한이 언제다? 3개월. 2월 달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3월은 뭐죠? 3개월 전이면 12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증여를 언제 하느냐. 만약에 증여의 계획이 있다. 증여의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22년도의 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랑은 조금 개념이 틀리죠. 양도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의 지분을 뭐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혹은 차명주주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사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주식 가치가 낮으면 좋은 거지만, 증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표님들께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3월 이내에 체크를 하셔서, 작년이 더 낫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주식 증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배당을 해야 된다거나 가압승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대표님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3부 현금 입출금으로 증여하는 방법,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죠. 현금 입출금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될까? 이런 부분들 다음 방송에서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 정보 상담 신청은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